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 멘토입니다. 어제 백화점의 정기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매출이 증가했을까 아니면 감소했을까 아니면 어떤 백화점이 매출을 많이 올렸을까를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생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주식이 녹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종목을 권유를 해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낼까 라는 걸 내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겠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만큼 저는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바로 기법들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권유 그리고 추천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0.38포인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1.01%가 상승하는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2.23포인트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0.81%가 하락 마감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1053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5원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환율에 대한 바로 원화 강세에는 좀 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를 크게 올리는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갭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간밤에 미국에서는 경기지표 자체 그리고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냄으로써 198포인트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갭 상승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바로 3단 기법,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세 개의 선을 통해 지금은 어떤 밴드권에 속해 있느냐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간 밴드 자체를 아직까지 저항 구간으로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단 밴드, 이 1970포인트 자체는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시장은 상승 추세대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겠고, 제가 내일의 투자 전략은 관망하시자, 좀 더 옵션 만기를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캐치를 하면서 삼로기법을 녹여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삼로기법, 바로 삼선을 통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삼로기법이죠. 바로 세 개의 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이겠죠. 자, 삼로기법의 키포인트는 하나의 기준선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변곡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선을 통해서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하단 밴드 이 세 개를 명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방식을 바로 삼로기법, 삼성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잠시나마 좀 드린다면 선은 항상 세 개를 기준선으로 우리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 개의 선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관망의 시점 그리고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선은 이 상단 밴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하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력한 매수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점이고, 그리고 기간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스윙 투자 관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주식으로 칠 때 이 하단 밴드는 바로 매수 급소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중간 밴드에서 떨어지는 지지가 나왔다면 이 자리 자체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바로 스캘핑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스윙주 관점으로는 조금 힘들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중간일 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스윙주 관점에서는 바로 하단 밴드가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상으로 한번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수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 밴드,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하단 자체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는 강한 매수세를 우리가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사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수 관련 업종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밴드를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상단 밴드까지 갈 때는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중간 밴드를 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매수의 관점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분할적인 매수세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급소는 어차피 하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단 밴드를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인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랠리를 펼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오버히팅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수상을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보시면요. 한 번도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에서 어느 정도 매물권력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도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무조건 주가의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런 지수 자체를 누르고 있는 이 모습은 옵션 만기일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옳은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에 랠리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두산건설을 손절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매매를 그리고 어떤 종목군이 이 삼선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었는지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건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쉽게
손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군이었고 하단 밴드는 바로 1620원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1580원 밴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산건설 같은 종목군이 가장 우리가 공략하기 힘든 종목군입니다. 매수 포인트 자체를 하단 밴드로 항상 잡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간 밴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를 한번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80원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1800원대가 상단 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군은 하단 자체의 박수권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오늘 저의 방송을 항상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속보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키포인트 한 개를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어떻게 이 신저가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을까? 자, 가장 궁금하시겠죠? 역사의 현장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야 되는데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4년과 2005년도에 보시면 주가의 첫으로 올리는 자리 자체가 이 부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근대를 보시면 주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보유를 했던 부분이 이 하단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시초의 주가를 올렸던 세력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크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 삼루기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1620원대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추천하고 그 다음날 소폭이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하단 밴드는 항상 큰 수익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10% 이상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렸었고요. 하지만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고요. 1580원을 밀면서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갭 하락 뒤 오늘 크게 오르면서 갭 상승을 나타내며 오늘 상한가를 안쳐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뉴스거든요.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오늘 뉴스 자체가 어떤 뉴스가 떴냐면 4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뉴스 자체를 이 종목군을 움직이는 세력은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가를 이렇게 한 번 더 갭 하락으로 뺀다는 것은 당연히 큰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제가 금요일 날도 미연에 이런 종목군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규정상 손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한 번의 시세는 무조건 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지금 이 주가를 본다면 제가 보는 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한가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지금은 그만큼 물량 자체가 개인이 들고 있는 물량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주의에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군 보면서 추가적으로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 뮤즈먼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름도 어렵고요. 종목군이 소형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바뀐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항상 제가 대형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소형주가 박수권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삼루기법 바로 삼선밴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수상으로는 힘들겠구나. 대신 이렇게 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구나라는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JB 어뮤즈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됐던 점을 한번 같이 본다면 바로 제주 신라 호텔에 대한 카지노 영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JB 어뮤즈먼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지노 영업군 지금 어떨까요? 상당 부분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차이니스, 중국인들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확대되는 붐이고, 거기에 대해서 엔화는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파라다이스에 대한 종목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카지노 영업군의 70%에서 80%의 소비를 드랍액이라고 하죠. 드랍액 자체를 중국인이 대부분 다 해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20%에서 30% 남짓한 부분을 바로 일본인 관광객이 해낸다는 거죠. 통 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중국인입니다. 이런 중국인이 갑자기 급증을 함에 따라서 이런 JB 어뮤즈먼트도 실적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경고 종목으로 정해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먼저 업황상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상의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5,605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게 5,605원이죠. 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70원대가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6,740원 밴드가 분포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세 가지 밴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답은 항상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요. 차트의 맥점 자리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이 삼노기법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차트를 보면서 변곡점인 라인 자체를 한 개만 두고 사실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수권을 돌파하는 종목군도 볼 때 항상 한 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많이들 확인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눈 게 이 바로 삼노기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를 바로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권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내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6,270원대를 지지하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한 번만에 어느 정도는 갭 상승을 통해서 중간 밴드까지 한 번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이 종목군의 분봉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정해져 있는 분봉 자체 중간 밴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6,270원입니다. 6,270원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6,270원을 기준으로 중간 밴드는 바로 제가 단기 트레이딩에 가장 능한 자리고 스캘핑으로 탁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 밴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분봉입니다. 5분봉 첫 자리에서 거래량은 나오면서 이 6,270원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다음 밴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에 대한 가격대를 상당히 쉽게 잡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6,140원 거의 이 1% 남짓한 2% 남짓한 그렇게 소폭의 하향세는 나타났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크게 빠지는 모습은 없었고 충분히 보유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마감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간 밴드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는 상단에 6,740원, 바로 상단 밴드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상단 밴드를 또다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면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 지금 자리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올리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중간 밴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럼 내일 무조건 전량 이익 실현으로
대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주가 자체를 제가 예상해서 한번 본다면 현재 중간 밴드를 터치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상단 밴드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중간 밴드보다는 하단 밴드까지 한 번만에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단 밴드에서 한 번 더 강력한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스윙주 관점으로 들고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재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륙재간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이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없는 종목군입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가격 단가는 더욱더 잘 맞을 확률이 높겠고요. 불순물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대륙재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이슈가 됐던 거에 바로 부탄가스에 대한 매출 확대 기조 모습이었습니다. 대륙재간은 현재 부탄가스에 대한 지금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태양이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바로 이 대륙재간이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대륙재간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1위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게 이 대륙재간이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 매출은 태양이 독보적이지만 해외 매출에서는 대륙재간의 모습도 한 번쯤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상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대륙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간 밴드 정도의 위치에 지금 주가 자체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을 곧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은 이 변곡점 위치, 바로 중간 밴드를 밟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저는 대륙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 영역에 머물러 있던 종목군이거든요. 그러나 이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하단 밴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시청자분들 한번 화면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밴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자리겠죠. 오늘 종가로 끝났던 5,380원에서 5,400원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밴드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본다면 지금 이 5,260원 자리가 하단 밴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6,170원까지, 5,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촘촘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이 어떤 점입니까? 이 선 자체를 좀 더 굵게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이 선을 기준으로 지금 저항과 지지가 번갈아 가면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저항 구간입니까? 지지 구간입니까? 바로 저항 매물대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단에 대한 부분, 이 삼로기법에 해당하는 이 3선을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이 주식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단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이 주식은 아직까지 우리는 관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 그만큼 지금 올라가면 A급 종목이 되겠지만 내려간다면 그때는 C급 종목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종목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3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단 밴드 자체가 돌파가 안 됐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매물 자체가 상당히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주가 자체를 중요한 자리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유 없이 절대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주가 자체는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절대로 이유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주가를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힘, 바로 거래량,
바로 돈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 우리는 주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이 주식을 사는 모두가 팔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겠죠. 주가는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하단 밴드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쉬지 않고 중간 밴드까지 한 번만에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안에 우리가 분봉상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5분봉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빨강색이 많습니까? 아니면 파랑색이 많습니까? 파랑색은 말 그대로 매도 세력이 우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강색이 많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우세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매수 세력이 우세했습니까? 아니면 매도 세력이 우세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빨강색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아, 오늘은 매수 세력이 승리한 날이군요. 매수 세력이 승리를 했다는 것은, 아, 주가를 올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까지 주가를 무조건 올리려는 의지가 보이는 차트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단 밴드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홀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가 5,500원까지는 홀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동부화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가격대는 메모를 꼭 해놓으십시오.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단 밴드는 52,200원이겠죠.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53,000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는 56,400원입니다. 이 종목군 볼 때 어떻습니까?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가 상당히 촘촘한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상단 밴드는 일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만큼 상단 밴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지지를 했다면 한 번만에 상단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감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을 채택하고 있고, 은행은 바로 확정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자는 1년 동안의 이자를 확정해서 준다고 확정이자가 될 수 있겠고요. 공시이율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변한다고 해서 공시이율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공시를 내서 이율을 정한다고 공시이율이라고 하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저금리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급 준비율 자체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굴리는 돈이 많을수록 이익은 더 많이 보험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이유를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가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하루 만에 하단 밴드, 중간 밴드,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권역 안에 갇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안에 갇히는 거래량이지만 상당 부분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 봉을 보면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우세했다고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다시 거래량은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아, 이 매물권역, 상단과 하단 매물권역 사이에 상당한 거래량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부분을 캐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스윙주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56,400원을 뚫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에 내려왔을 때는 강력한 홀딩으로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턴이라는 종목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넥스턴 같은 경우 경기 회복 모멘텀에 대해서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급증적으로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 민감이 될수록, 그만큼 경기 회복이 될수록 이 종목군은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업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 종목군도 똑같이 만들어가는 차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모습을 한번 본다면요. 자, 가격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단 밴드는 5,63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 자, 5,830원, 5,825원대가 나오겠네요. 자,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5,825원은 존재하지 않죠. 10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5,000원이 넘으면 10원 단위입니다. 자, 6,170원. 요 세 가지 한번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맥점 자리까지 올라온 종목이죠. 그러면 저항과 지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백전 무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분화를 시키고 중간 밴드뿐만이 아니라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를 시킨다면 백전 무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패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익률을 그만큼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짧게 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좋다는 거죠. 한번 같이 주가 볼게요. 주가 추이 보시면 12월 4일이죠. 수요일 날 크게 상승을 하면서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상단 밴드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매물권력이 상당 부분 갇혀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중간 밴드에서 어제 샀다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스캘핑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를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5분 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5,630원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 5분 봉을 같이 볼게요. 자, 밑꼬리가 5분 봉으로 봤을 때 밑꼬리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1분 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5,630원. 자, 이런 1분 봉으로도 이렇게 살짝 내렸다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력의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이 5,630원 자리를 주기 싫어하는구나, 주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자기들만 매물을 차지하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준선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심리가 80% 이상이 녹여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밑꼬리가 강력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면 내일은 추가 상승이 불보듯 뻔한 자리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주가를 좀 더 크게 해서 분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5,690원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5분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느낌이 오세요? 자, 어떤 자리를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자리죠. 상단의 6,0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돌파하지 못했고 또다시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단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었고요. 그만큼 매물권역이 여기 상단과 하단 사이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5,630원대에 만약에 터치가 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다분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전화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어서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부터는 세세하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가 와 있는데요. 문자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38번님이 사마페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자, 사마페인트 3녹이법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 1,85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사마페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군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지금 3녹이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종목군에 대해서 대처를 한번 해본다면 일단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게요. 3녹이법을 선 3개만 그냥 쭉쭉쭉 긋는다고 3녹이법이 아니라 업황과 같이 병행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도로용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부 인테리어, 바로 집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이런 페인트사들이 이제는 크게 매출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실적은 동그라미 굿입니다. 긍정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3녹이법 한번 같이 녹여서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큰 선 3가지를 정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하단 자체, 그리고 상단, 중간 밴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중간 밴드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입니다. 지금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데, 9,100원, 9,200원 이 정도가 좀 되겠네요. 9,200원이 작고요.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대입니다. 지금 11,400원 밴드 정도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오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요 1,850원이기 때문에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에 가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1,850원 요 부분을 얘기했죠. 자, 이분은 21선 추종 매매를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1선 추종 매매를 좀 하시는 분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또 박스권 상단에 상당히 보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서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유출해 보는 바고,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가격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 밴드, 이 11,400원까지 혹시나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강력한 매수를 취하셔야 되는 밴드는 이 하단에 9,200원에서 9,100원대의 강력한 매수 관점으로 나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 자체를 돌파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단으로 내리기에도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냥 중간 밴드를 한번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고의 맥점은 이 하단에 9,200원 자리,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1,850원에서 혹시나 11,4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문자가 한 개 더 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370님이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950원이고요. 자, 비중은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의 궁금한 점은 앞으로의 KG 모빌리언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차트를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어떤 종목 매매를 하느냐 하면 박수권 하단 매매겠죠. 이 종목은 크게 본다면 박수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지금 보시면요. 자, 이 자리까지 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자리까지 볼 수 있죠. 첫 번째 상단 밴드에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밴드가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왔었고요. 이렇게 한 번씩의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하단에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 지금은 하단 자체에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단 밴드가 지지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않았죠. 상단 밴드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상당 부분 분출이 됐었고, 이런 종목군은 빠지기는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단에 이 1,500원이나 아니면 이 1,400원짜리, 제가 급하게 한다고 확실한 단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봐봤자 한 1,300원까지 본다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이번에는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지금 상단 밴드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단 밴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박스권, 지금은 쌍바닥권일 확률이 더욱더 높겠고요.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가격대도 좋으시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0,0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세요. 1차적인 지지가 나왔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지죠. 그러면 가격이 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손절하더라도 5% 내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좀 더 버티시다가 손절가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보시고요. 대신 1차적인 이익 실현 가격은 12,000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영흥철강 지금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 그게 2,281원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평균이 2,281원인데,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0%요. 예? 100%인데. 100%요.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내일 또 조금, 뭐 어떤 물량을 푼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더 내리지 않을까, 낙폭이 이렇게 과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지금 드렸거든요. 혹시 주변에 뭐 영흥철강을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추천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따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뭐 안다기보다는 이제 뭐 저도 이제 건너 아는 사람은 잘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이제
전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할 때 점점 낮춰서 해서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내려가가지고 지금 밑이 거의 안 보여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삼록이법을 통해서 가격적인 밴드,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였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였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으시고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100%. 제가 말을 아까 못 잊고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게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주가를 보실 때, 카드라 통신이 제일 안 좋습니다. 카드라가 경상도, 어떻게 보면 방언인데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카드라 통신이 제일 안 좋다는 거죠. 내한테 정보가 듣길 정도면, 그 전에 미리 선매수는 분명히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등으로 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나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보실 때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격대 한 3가지 정도 불러드릴게요. 자, 영흥철강의 중요한 맥점은 이 자리입니다. 자, 바로 2,100원짜리가 되겠고, 그리고 하단밴드를 한번 같이 본다면, 하단밴드 같은 경우에 이 자리 1,7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밴드, 그리고 상단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2,340원. 하지만 이 종목군을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중간밴드 말고 상단밴드와 하단밴드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순물이 상당히 많구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구나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흥철강, 물론 좋습니다. 자동차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고, 냉간 스프링 코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미쓰비시라든지 아니면 스바루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중간 밴드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하단 밴드, 바로 이 가격대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내일 개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중 100%는 위험합니다. 일단 무조건 절반은 차익에 대한 부분 손절을 과감하게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에 대해서 1,7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세요.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이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에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손절했던 금액으로 1,700원대가 내려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또다시 단가를 낮추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될 때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일 어떤 종목군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AK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업황 중요하습니다. 중요하지만 업황은 제가 미리 다 봤습니다. 바로 제주항공 가지고 있고요. 애경유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삼록이법 가격적인 밴드 가장 중요하겠죠. 가격적인 밴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밴드 가격대는 42,900원대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48,00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 46,200원입니다.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안에 매물권역이 딱 보이는 자리죠. 그만큼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난 다음에 보유를 이날 무조건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20에서는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중간 밴드에 눌려서 다시 한번 하단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날이었다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종목군 내일 또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지금 각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올라갈 때의 모습을 이 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각은 보면 다시 똑같은 기조로 내려왔지만 지금 또다시 조금 더 낙폭 자체가 심해지는 각을 연출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또다시 비스듬한 각을 유지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크게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이런 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 15% 항상 해내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이 살아있는, 그리고 좀 더 3단 3개의 밴드 중에 하단이 강력하게 지지가 됐던 쌍바닥권 패턴을 제가 오늘 한번 가져가 봤고요. 내일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41,000원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46,000원까지 무조건 홀딩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수익주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 그리고 더욱더 높은 수익률, 더욱더 자세한 기법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